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이 사주를 보면 사주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주는 한눈에 딱 이렇게 보면 이런 사주는 이런 스타일이고, 또 성격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운세, 운기 이런 것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주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주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아무리 봐도 이거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거 같기도 하고,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사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옛날에 처음에 초창기에 공부할 때는 이론적으로 다 공부를 하고 나서 막상 풀려고 하면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론적으로 유튜브를 보든지 책을 보든지 했을 때 이론으로만 공부를 하면 이게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고, 또 본인 사주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위주로 해서 제가 가급적이면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좀 이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 목 중에서 을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 그 중에서 이 특징을 몇 가지 하고, 또 을목이 있는데 을목 자체에 이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특히 좀 신약해 가지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주는 어떠한 사주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그런 사주에 해당되시는 분이 본인이든지 아니면 주변 가족에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방법은 있으니까 잘 보시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운법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오행 목 중에서 목의 기운에는 크게 잘 아시겠지만 간목과 을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과 을목이 있는데, 이것은 양의 목이고 이것은 음목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을목과 간목은 똑같은 목의 기운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사주는 오행 목화토금수 중에서 이 목의 기운만이 오직 생명의 기운이 있습니다. 즉 화, 토, 금, 수는 생명이 없어요. 물론 기운은 있겠지만 이 목 자체는 식물로서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은 이 목에 맞게 되는 이러한 조건이 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각자 이렇게 보면 조건이 있지만, 특히 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중에 뭐냐? 목의 조건은 첫 번째로 목이 자라려고 그러면 생명수가 있어야 되겠죠. 수의 기운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텃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늘의 기운, 태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나무가 됐든 아니면 꽃이 됐든 자라려고 하면 이 전지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있어야 또 똑바로 올바로 자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목화토금수, 이 수토화금 다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의 특징을 보면, 일단은 텃밭이 있고 물을 주고 꽃이 피우고, 이게 화가 태양도 되지만 꽃도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금은 또 열매도 됩니다. 열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주가 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한테는 좋은 사주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이 을목에 대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이 을목일 때, 특히 을목인데 어떠한 기운을 가졌을 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우울증, 강박증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조울증, 우울증 같이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공황장애, 또 신경이 예민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잘 아시겠지만 연, 월, 일, 시, 이 네 가지 기둥을 가지고 결정이 되죠. 그러면 각자 글자가 이렇게 두 개씩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주 팔자가 결정되는데,
바로 이 태어난 날 일간의 기운이 을목인 사람, 을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다. 그랬을 때 나머지 이 7글자가 이 을목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느냐. 이 영향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주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보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보면 요즘은 뭐 세상이 아주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또 이런 어떤 경기 흐름이 좋을 때야 사람들이 돈도 벌리고 또 가정이 화목해지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주식이 떨어진다라든지 집을 또 빚내서 샀는데 집값이 막 몇 억씩 이렇게 하락하고, 아니면 집을 내놨는데 안 나간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이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근데 이 스트레스라는 게 결국은 안 받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다 아시겠지만 공황장애가 온다라든지, 요즘은 공황장애 오는 사람도 예전보다 많아졌죠. 그리고 또 불면증이라든지 우울증, 이런 부분, 또 신경쇠약. 그런데 다른 사주도 그렇지만 이 을목이 어떠한 조건을 가졌을 때 특히 심합니다. 저도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여러 번 느꼈는데, 특히 이 을목이 신약사주로 해서 그러한 조건을 가졌을 때 좀 심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테니까, 혹시 여러분 사주가 그렇다, 아니면 주변의 가족이 그렇다, 그러면 조금 주의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인데 이 을일날 태어났고요. 태어난 날의 그 일주가 유금일 때, 이 을류 일주생들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이렇게 8글자를 갖고 서로 유기적으로 생극제화를 하면서 주고받는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어난 날의 일간이고 또 일주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일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 을류 일주들은 무엇이냐면, 이 유금이라는 것은 금이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바위, 돌,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을목이 바위라든지 자갈밭이라든지 아니면 산에 이렇게 등산을 하다 보면 바위 옆에 소나무 같은 거, 그러니까 환경이 좀 척박하고 안 좋은 돌산, 바위, 자갈밭, 이런 데에서 태어난 한떨기 뭐 화초라고도 할 수도 있고 꽃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나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이 을목이 내가 앉은 자리 텃밭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을류 일주들은 이 밑에 편간, 칠살, 유금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위 돌로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칼이라든지 날카로운 뭐 가위, 이런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의 기운이 목의 기운을 이렇게 해서 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을목, 열이디 열인 을목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다른 일주에 비해서 조금 스트레스라든지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한편으로 그런데 또 강한 면도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 다니시다 보면 횡단보도라든지 아니면 시멘트 도로, 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건물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던데, 돌 이렇게 깔려 있는데 그런 속에서 이렇게 한떨기 꽃이라든지 잡초 같은 게 이렇게 살아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을류 일주들은 굉장히 또 강한 사람들은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 능력, 그런 게 굉장히 강하고 욕심도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자기가 이 척박한 환경을 갖고 그것을 극복하고 딛고 일어서서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주만 갖고는 그래요. 그러면 이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됐냐 따라해서 이제 상당히 달라지는데, 이 을목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만 놓고 나머지가 뭐 진토가 있고 또 수도 있고 화도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화 토금수가 잘 갖춰지면 굉장히 잘 되는 성향이 있어요. 왜냐면 이 목이라는 것은 시작의 기운이거든요. 시작도 잘하고 어떤 기획력도 뛰어나고요. 또 잡초 같은 근성이 있기 때문에 지구력도 강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집착이라든지 끈기가 있어요. 물론 잘못됐을 때는 시작은 잘하는데 끝이 없는 유시무중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팔자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조화가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잘 조화가 되어 있으면 을목의 장점이 많이 나타나고, 만약에 구성이 잘못되어 버리면 이제 완전 반대 기운인 단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을목이 있는데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이 을목이든 간목이든 봄이나 여름에 태어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을에 태어났다, 만약에 6월이나 신월에 태어났다, 특히 6월에 태어났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유유자영살이 됩니다. 자영. 그래서 스스로 극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을목 입장에서는 태어난 날에 그 토대, 텃밭도 자갈밭인 데다가 가을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땅도 어느 정도 척박하고 이미 이제 이 나무의 기운이 다 쇠퇴해져가는 그런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유금이나 신월, 6월, 물론 수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월은 약간 덜 할 수는 있어요. 약간 토의 뿌리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신유술, 가을에 태어나면 안 좋습니다. 그럼 겨울은 어떤가요? 겨울은 이 자월이 안 좋고요. 을목 입장에선 이 축월도 안 좋습니다. 겨울은, 해월은 그나마 나아요. 왜냐하면 이 자수라는 동짓달에 아주 차디찬 얼음물이기 때문에 이 유금이 이 6월에 유일날 태어나가지고 이 자수의 기운을 받으면 자유팔살, 기문간살도 되고요. 또 이 축월, 서달에 태어나면 유축, 사유축, 또 합의 기운이라서 금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이거는 또 언땅입니다. 동토라고 하죠. 동토. 그렇기 때문에 이 유금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을목이, 죄송합니다. 유금이 잘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을목이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을목이 잘하려고 하면 물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땅도 필요하고, 태양도 필요하다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을류일주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신유술, 특히 6월에 태어나면 너무 힘들고요. 신월도 조금 나쁘긴 하지만 신월은 그나마 조금 유금보단 괜찮습니다. 그런데다가 만약에 이게 신유월이다, 또 이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사주를 좀 공부 못하신 분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을목 하나가 보면 여기도 금이고요. 이것도 날카로운 칼과 같은 경우고, 이것도 금이, 여기도 금이에요. 그러면 을목은 꽃이나 화초, 굉장히 뭔가 살아보려고 열심히 해갖고 이 척박한 땅 돌밭을 향해서 뚫고 나왔는데, 다 보니까 가위, 칼, 뭐 돌 이런 것만 있어요. 그러면 이 을목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힘들겠죠. 왜냐면 지금 내 편이 하나도 없는 데다가 가위나 칼, 돌덩어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나머지 이 시간이나 이 연, 여기 시간 있죠? 시간과 여기 연, 이것은 사실 볼 필요가 거의 없어요. 물론 이때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이 신금이 있을 때는 여기 병화가 와야 병신 합거를 해서 좋고요. 여기도 병오년생이면 그나마 조금 좋을 수 있어. 이런 조건이 되면 그나마 좋아요. 하지만 기본 이 가장 중요한 월과 태어난 날의 일이 이만큼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운에 따라서 또 막 바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일단 다른 게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다른 거보다도 계속해서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욕심이 많을 수 있어요. 욕심이 많고 뭔가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나를 날카롭게 치고 들이치는 이런 칼날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만약에 시간에 또 이렇게 천간에 신이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신인지 한번 볼게요. 을은 을경합이 되고 그러면 금의 기운에 이것은 극한은 병자시부터 시작이 되네요. 그러면 병자, 정축 이렇게 되겠죠.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가 되네요. 그럼 사시가 됩니다. 이 신이 왔을 때는 사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안 좋네요. 그러면 이때 사화는 화인데 또 사유합 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주면 그러면 종하면 되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종이라는 게 나오는데 종은 따른다는 겁니다. 종제격, 종간격, 뭐 아니면 종합격 이렇게 종이라는 게 있는데 종격 사주로 된다 하더라도 삶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시간상 다른 을목일주 또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이 을유일주가 이렇게 주변에 금이 많았을 때는 일단 금이라는 것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송곳, 가위, 칼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신경쇠약, 정신적인 스트레스, 두통 그리고 또 이거 목의 기운이니까 간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우울증, 조울증, 또 공황장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 좋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자시면 병자시가 되네요. 자시면 병화가 있고요. 자가 있으면 이때는 또 자유 기문간살이 되겠죠. 그러면 가을에 밤에 이 물은 한겨울에 동짓달에 그 자수 같지는 않겠지만 약간의 도움은 되겠네요.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일단은 을목 입장에는 그나마 이때의 자수는 그래도 도움이 약간 되지만 자유 파살에 기문살에 정신적으로 그런 부분은 여전히 나아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사실은 이 병화 자체가 낮 시간에 떠야 되는데 없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약간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할을 덜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런 사주의 구성을 가지면 물론 이제 시간이라든지 그 뭐 천간의 기온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 월지와 일지의 기운이 사주는 워낙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월지 일주가 거의 70%를 차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이런 기운이 있다. 그러면 운, 대운과 세운과 운의 흐름에 따라서 부침이 있겠지만 원판 자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약간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운법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집을 구한다 하더라도 좀 물가나 호수 있고 또 나무 숲을 이룬 이런 자리가 좋아요. 도심에 빌딩들이 많고 물도 없고 차들도 많이 되고 빡빡한 아주 아파트 고층 아파트들 주상복합 뭐 40층 50층 이런 데 사는 것보다는 뭔가 여유롭고 주변에 물도 있고 그리고 뭐 산도 뒤에 있으면 더 좋겠죠. 공원이라든지 그런 쪽에 있는 집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를 산다고 하더라도 뭐 한 20층, 30층, 40층 이렇게 고층에 사는 것보다는 땅의 지기를 좀 받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0층 이하, 10층은 왜냐면 우리가 이 지구도 하나의 자석인데 10층이면 보통 아파트가 2.5m 정도 되잖아요. 그 한 층 높이가. 그러면 25m에서 높아야 30m입니다. 그러면 나무가 최대로 자랄 수 있는 높이예요, 이게. 그래서 10층 이하에 사는 게 좀 좋아요. 너무 높은 층에 살면 오히려 또 정신 불안증, 우울증, 잘못해서 공황장애 뭐
정말 뭐 뛰어내린다든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택 풍수적으로 좀 자기하고 잘 맞는 지역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산이라든지 아니면 호수, 공원, 숲 이런 게 많은 데가 좋고, 또 가끔씩 이렇게 해서 뭐 종교를 갖고 기도라고 할까요? 명상이라 할까요? 이런 거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러면 어떤 종교를 갖는 게 좋냐? 그러면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금의 기운이기 때문에, 금의 기운을 눌러줄 수 있는 종교는 사실 화의 기운, 불교는 주로 토의 기운으로 보지만 기독교는 화의 기운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관계된 이런 거 하는 게 좀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타고난 팔자의 기운이 정신 부분, 신경, 세약, 그리고 건강도 간이라든지 아니면 뼈라든지 그런 골격, 그리고 이렇게 되면 간, 담에 문제가 되면 또 소화기 계통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좀 건강을 신경 쓰고, 차갑고 냉한 음식 같은 걸 좀 피하고요. 음식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자꾸만 닥달을 하면 안 돼요. 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여유를 갖고 주위에서 자꾸만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불어 넣어주고, 또 만약에 이름이 예를 들어서 이름이 김씨인데 김은 금의 기운이잖아요. 금의 기운이 또 사주에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개명을 해주고, 그래서 뭔가 조금 보완을 해주면 훨씬 더 낫습니다. 물론 이제 운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또 남성이냐 여성이냐 또 달라지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이게 관이잖아요. 그럼 관이 나를 이렇게 들이친다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은 오히려 그 무게를 이겨내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이런 거는 못 견뎌요. 왜냐하면 어떤 그 체계적으로 꽉 짜여져 있고 위계질서가 있는 데는 답답해서 못 견디기 때문에 차라리 혼자 자유스러운 창작 관계된 그런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이 도화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술계통, 뭔가 자기가 천재성을 발휘를 해서 그걸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남자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고 치지만, 그럼 여성은 어떻게 되느냐? 여성 같은 경우는 이 유유 자영살에 편간 칠살이 많기 때문에 남편을 잘 만나야 됩니다. 남편이 또 금의 기운이 많고, 특히나 나하고 이 상충살이 있고 안 맞는다. 특히 신묘 일주 같은 경우는 천충지충이 되어버리겠죠. 그러면 최악의 상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주에 이런 형태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의외로 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주라고 하면 어쨌든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조금 고려를 해서 풍수적인 기운도 살펴보시고, 또 이름에 자기를 해하고 나쁜 기운이 들어있는지 이름을 한번 살펴보시고 개명을 하신다라든지, 아니면 사람들, 상대방, 배우자 이런 것을 좀 잘 선택하고 이해해주고 그러면 이거보다는 훨씬 나아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남은 인생도 굉장히 힘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예시를 들어서 다른 형태의 사주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주라는 게 너무나 경우의 수가 많고 또 공부하는 게 힘든데, 조금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인 것만 공부를 해서 그것을 외우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하나 천천히 이 원리, 왜 그런지 세상의 이치를 조금 가미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풀이하는데, 통변을 한다 하죠. 훨씬 더 유리하고 이해가 잘 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